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 방문이 도의회로 이어졌습니다. 보상과 퇴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충북의 한 농협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홍보한 명절 선물을 우수 고객 등 엉뚱한 데 돌려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중국 관계 경색에 대비한 충북 화장품업계 대응이 빛을 보게 됐습니다. 수출 다변화와 현지 네트워킹이 핵심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3m 높이 조형물 위에서 야생노루 한 마리가 구조됐습니다. 사람에 놀라 날뛰다가 조형물 위로 가게 된 황당한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충북의 한 지역 농협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갈 명절 선물을 영농회장과 우수 고객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물을 마련해 배포한 농협재단은 지원 사업 자체를 지속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옥천의 한 지역 농협은 이달 초 어려운 이웃들에게 명절 선물을 나눠주기로 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농협재단이 명절을 맞아 배포한 5만 원 상당의 육류 가공식품 세트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선물을 받은 건 예치금이 억대인 농협의 우수 고객과 영농회장이었습니다. 주걸 이제 받기는 받았는데 해마다 주긴 줘요. 돈을 많이 넣어갖고서 그걸 줬네비네. 농협재단이 어려운 이웃에게 주라며 이 농협으로 보낸 선물 세트는 모두 190개. 하지만 실제로 취약계층에게 전달된 선물은 전체의 10분의 1 정도인 20개뿐이었습니다. 해당 농협은 나눠줄 대상이 적어 선물이 남을 줄 알았다며 아직 발송하지 않은 100여 개 물량에 대해 발송처 명단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 대상자가 사전에 미리 충분하게 제가 명단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명절도 다가오고 해서 소분을 해야겠다라는 만연한 생각을 또. 농협재단이 이번 명절을 앞두고 전국 농협에 전달한 선물은 모두 18,000개. 재단 측은 선물이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배포됐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며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애초 취지와 다르게 선물이 배포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도교육청 직속기관에서 촉발된 이른바 블랙리스트 논란이 도의회에서도 화두가 됐습니다. 한 해 주요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직속기관장은 의원들과 고성을 주고받다 퇴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충북 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업무 보고가 있던 제406회 도의회 임시회. 최초 블랙리스트 의혹을 SNS에 공개한 직속기관장을 향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마디로 꼭 그랬어야 했냐는 취지의 질타 섞인 질문이었습니다. 꼭 이런 걸 SNS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었는지, 당사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해결할 수는 없었는지. 당사자인 김상열 단재 연수원장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배제를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김 원장에게 의회가 세부 수치까지 묻는 질문 공세로 면박을 이어가자 김 원장은 악의적 질문이라며 맞섰습니다. 지금 원장님 알고 계시는 게 뭐예요, 단체교육원에서? 그런 수치까지 다 깨알처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결국 고성이 오가다 위원장 직권으로 퇴장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여보시오라니요.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부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부탁입니까, 이보시오가? 퇴장 직후 김 원장은 의원들의 행동을 갑질로 규정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질문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의원들이 집행기관에 갑질을 하면 안 됩니다. 도의회 역시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원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교육위원회의 모든 의사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잘못 물어본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원이 몇 명이냐, 예산이 얼마냐,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공개한 김 원장은 진보 성향 전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명예퇴직을 앞둔 상태입니다.
한편 김 원장을 몰아세운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전체 7명 가운데 1명을 뺀 전원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상상의 독서문화 확산. 충청북도 교육청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할 감사반이 구성될 전망입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와 대전, 세종에서 지원 가능한 인력 명단을 확보함에 따라 교육부 추천서기관 1명 등 외부 인력 5명과 내부 인력 5명 동수의 감사반 구성 규정을 정했습니다. 검토 후 인력이 확정되면 블랙리스트 의혹 감사는 오는 2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한령으로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충북도 경제적인 타격이 컸었죠. 이번 중국의 비자 발급 제한 조치로 대중 수출에 타격이 있진 않을까 충북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과거 특히 피해가 컸던 화장품 업계가 수출 다변화와 현지 네트워킹 강화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세라마이드, 비타민C 유도체 등 화장품 원료 생산 기술력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가 바이오 분야 소부장 강소기업으로 인정한 업체입니다. 로레알, 에스티로더, 국내 대기업 등이 그 기술력을 알아보면서 설립 20년 만에 수출 700만 부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달 중국 광저우에서 열리는 세계 원료 전시회에 직접 참여하려 했지만 중국의 비자 제한 방침과 코로나19 기승으로 결국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수출 강화를 위해 15년간 신뢰를 쌓아온 중국 현지 대리점 덕을 보게 됐습니다. 현지 업체가 대신 박람회에 참여하고 화상 시스템으로 현지 바이어를 만나면 돼 큰 타격은 없습니다. 중국에는 그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너가 이제 중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 훨씬 더 이제 부드럽고 그리고 그 필요한 것들을 미리 사전에 리스트업을 한 거를 갖고 저희가 준비했다가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해주고. 도내 화장품 업계에서 중국은 여전히 큰 시장이지만 과거처럼 절대적이지도 않습니다. 중국의 중소 화장품 업계의 최대 수출국은 수출량의 28.5%를 차지한 미국. 중국은 두 번째로 밀려났습니다. 전국 화장품 수출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2017년만 해도 중국은 충북 화장품 업계의 최대 수출국이었지만 중국 수출 비중은 4년 만에 10.9%포인트가 줄고 미국과 일본, 러시아 등의 수출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중국 쪽으로 중심되었던 것이 자국화로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최근 이제 추세거든요. 미국 쪽으로 많이 지금 방향을 좀 돌리고 있고요.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이제 중남미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부를 확보하는 그런 전략들을. 충북도는 맞춤형 컨설팅과 세계 최대 규모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의 수출 다변화에 공을 들여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목표는 중남미 시장 진출입니다. 멕시코에 맞춤형 수출 지원을 하고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동남아나 북미만 대상으로 하다 보면은 수출의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각적으로 이제 중남미 쪽에도 우리가 기초나 색조 화장품 쪽으로도 수출을 확대해 나갈. 충북 화장품업계는 중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수출국 다변화와 현지 맞춤형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북 기업의 10곳 중 6곳은 올해 설 명절 경기를 지난해보다 나쁘게 보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상공회의소가 도내 1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 명절 체감 경기를 조사한 결과 악화가 60.3%로 지난해보다 15%포인트 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다소 악화가 44%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와 비슷이 36.9%, 매우 악화 16.3% 등의 순이었습니다. 설 상여 지급 계획이 있는 기업은 57.9%로 지난해보다 10.1%포인트 줄었습니다. 충북도 내 수변과 산책로 곳곳에서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데크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4월부터 7개월 동안 데크가 설치된 189곳, 66.4km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를 감찰한 결과 상당수가 구조물 문제로 사고 위험이 높고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률도 저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데크에 관한 상위 법령이나 지침이 없어 그동안 안전관리가 미흡했다며 제도가 마련되기 이전에 충북도 자체적으로 설계에서 시공, 유지 관리까지 안전기준을 수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야생동물인 노루가 지상 3m 높이의 아파트 조형물에 빠졌다가 반나절이 지나서야 구조됐습니다. 지난 주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먹이를 찾아 산 아래 아파트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데 사람을 피해 도망가다 자칫하면 죽을 뻔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3m 높이의 원통형 조형물 위에 노루 한 마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한밤중 119 구조대원들이 뜰채를 이용해 노루를 끌어올려 구조에 성공합니다. 어제 오전 9시 40분쯤 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왔다가 사람을 보고 놀라 달아났던 노루입니다. 저 후문을 다 뛰더라고. 그래서 소장님하고 이제 찾은 거 못 찾지. 그래서 저기서 니다 보니까 올라앉았더라고 뭐가. 깜짝 놀랐지 그래서.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담장을 뛰어넘었는데 담장 넘어 바닥까진 6m가 더 됐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빗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빗물바지통이 있습니다. 높이가 한 3m 정도 되는 조형물인데요. 다행히 노루가 이 빗물바지통에 빠지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높이가 5m 가까이 되는데 앞이 막혔기 때문에 무부고 뛰어내려야 하는데 그 시설이 만약에 없었다면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구조까진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119에 이제 신고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119에서는 시 종합민원센터에 전화를 하시라고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길 전화했더니 자기들이 또 담당자가 따로 있다고 하면서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면 해가 지고서야 구조대가 도착했고 1시간 넘는 작업 끝에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노루가 진정이 안 된 상태여서 저희가 갖고 있는 약품을 이용해서 근육이완제를 3cc 투여하고 20분 경과 후에 노루가 진정이 되어서 동물포획 장비를 이용해서 하루 종일 노루와 함께한 아파트 주민들은 먹이까지 갖다 주며 응원했고 추운 밤을 넘기지 않아 안도했습니다. 하룻밤을 잤으면 더 얼어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다행히 밤을 넘기지 않고 구조가 돼서 너무 다행인데 좀 다친 것 같더라고요. 눈과 함께 갑작스레 찾아온 손님에 아파트 주민들은 가슴 졸이는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북의 한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모 체육회장 당선인이 선거를 앞둔 작년 10월 가맹단체의 찬조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제공했다는 자료를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탁 선거법과 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에는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당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잘못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으로 무효가 된 충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 결과에 대해 충청북도 교육청이 항소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지난해 말 1심에서 패소한 학생회 임원 당선자 결정 무효 확인 청구 소송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1심과 2심 소송 비용 모두를 원고인 학생이 부담하도록 판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주민지원협의체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 이수연 판사는 2019년 청주권 광역매립장 주민지원기금 관리 업무를 하면서 6개월 동안 21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을 무단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쓴 50대에게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다만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음성 국립소방병원의 설계 공모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건축사무소 관계자 1명을 추가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청주지검은 2020년 국립소방병원 설계 공모 당시 입찰 정보를 사전에 빼돌려 조달청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모 건축사무소 대표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구속 기소된 브로커와 건축사무소 관계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은 연루된 소방청 직원과 함께 윗선인 이흥교 전 소방청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내 학교 급식 노동자 12명이 폐암 의심 상태 진단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학교 비정규직 노조 충북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 교육청이 도내 학교 급식실 종사자 1,600여 명을 대상으로 폐 건강검진에서 이같이 나왔다며 급식 노동자 건강 보장을 위한 대체 인력 확대와 환기시설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급식실 환기시설 전면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며 도내 436개 학교에 635억을 들여 2025년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전지와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잇따라 충주 공장 신증설에 나섭니다. 자동차 전장 부품 기업인 SNS는 배터리 제어 부품 생산 확대를 위해 5년 동안 631억 원을 투자해 동청주산단 19,000제곱미터의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인 나노캠프도 동충주산단에 400억 원을 투자해 경기도 광명 소재 본사를 이전하고 에너테크 인터내셔널도 350억 원을 투자해 기존 충주의 2차 전지 사업을 확장하기로 충주시와 협약했습니다. 음성군청 장경구가 베트남에서 열린 국제 사이클링 대회에서 개인 도로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8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참가한 장경구는 개인 도로 1, 2구간과 4구간, 7구간에서 1위를 차지하며 종합 우승했습니다. 스프린트 종목에서도 우승을 했고 산하광 종목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청주시가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공모합니다. 대상은 직원 지원시설이 부족하거나 작업 환경이 낡은 청주 지역 제조업체로 기숙사 확충과 화장실과 휴게실 같은 기업 공용시설 설치, 작업 공간 보수 등을 지원합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